우리네 삶이 녹아있는 골목길에는 터줏대감처럼 지켜온 골목 맛집들이 있습니다. 언제 찾아가도 반갑고 포근한 그곳으로 골목의 맛을 찾아 출발합니다. 닭의 발 모양을 닮았다는 개족산, 그 아랫마을을 찾았습니다. 오늘 골목의 맛을 찾아온 것은 대전시 대덕구 법동입니다. 개족산 바로 아래에 있는 마을이고요. 이 길을 통해서도 개족산의 정상인 봉황정을 올라갈 수가 있는데요. 원래 등산객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맛집들도 많이 있잖아요. 오늘 어떤 골목의 맛이 기다리고 있을지 찾아보겠습니다. 가시죠. 개족산 아래 경부고속도로가 지나는 대전 법동, 마을 토박이분을 만나봤는데요. 지금은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 있지만 옛날에는 산에서 호랑이가 내려왔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봄골로 불렸다고요? 네네네. 이제 개족산 이제 저희 법이동이 남쪽에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그 개족산 거기서 범이 우리 저 범천골까지 내려왔다고 그래서 이름이 범골, 범천골. 그것이 지금은 변해서 법동 이렇게 변해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는 사람들이 많이 살지는 않았겠어요. 한 그래도 100여 가구 정도가 있었기 때문에 작은 동네는 아니었어요. 법동에는 마을 사람들을 지켜주는 석장승이 있는데요. 18세기 초에 지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아 이거예요? 네네. 네. 장승하면 대부분 나무를 생각하는데 얘는 돌이네요. 마을 어귀에 세워진 남장승, 길 건너편에는 여장승이 마주보고 있는데요. 지금도 정월 대보름이 되면 장승제를 지내며 마을의 안녕을 기원한다고 합니다. 법동 마을 입구를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은 이제 들어가는 입구에서 봤을 때 왼쪽에는 남장승, 네, 오른쪽에는 여장승 이렇게 서 있고 이 장승은 이제 마을 어귀에 세워 놓음으로써 우리 마을에 일어나는 모든 재앙과 질병 같은 것을 없애주고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뜻으로 이 안에서 그러면 행복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맛집도 많이 있겠어요? 많이 있죠. 네. 예.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이제 지금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즐겨서 찾는 맛집은 이제 개족산에 등산을 가다가 등산하고 내려와서 어허라, 등산객은 물론 인근 주민들이 다 아는 맛집이 있는데요. 대전 북쪽에 자리하고 있는 개족산, 사시사철 등산객들이 즐겨 찾는 곳이죠. 주변을 탐색해봤습니다. 선생님 혹시 여기 뭐 두부 요리집 잘하는 데 있다는데 아세요? 예? 두부 요리. 두부 여기 가셔갖고 예. 여기 가시면 또 2차 길로 빠지는 길이 있어요. 그러면 그 집이 그 두부 전골 맛있게 해요. 유명해요? 예, 잘해요. 두부 요리 잘 나와요. 맛있어. 드셔보셨어요? 맛있어요? 맛있어. 먹어봤어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근 주민들이 검증해준 골목 맛집. 그럼 출발해볼까요? 등산로 초입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식당 앞에 걸린 안내문이 먼저 눈앞에 들어옵니다. 상당히 친절한 식당이네요. 여기가 어떤 곳인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0년 된 2대째 노포이고요. 그리고 또 주차는 어디다 해야 되는지, 또 기다릴 때 웨이팅은 어떻게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는지까지 쭉 설명되어 있습니다. 아직 문을 열었을라나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문 듣고 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2대째 식당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2대 사장님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주변에 등산객들한테 여쭤봤는데 이 식당 모르는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냥 뭐 오래 하다 보니까요. 네. 네, 자연스럽게 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오픈했나요? 예, 지금 오픈했습니다. 그래, 그럼 저도 그 유명하다는 맛을 네. 한번 봐야죠. 예. 자리 마련할 테니까 저쪽 가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빈자리가 사람들로 빠르게 채워집니다. 저도 한쪽에 자리를 잡았는데요. 메뉴는 하나네요. 고기품은 두부전골, 대중소 크기의 문제인데 앞에 명언이 있더라고요. 전골이나 찌개는 인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배고픔의 차이다. 얼마만큼 배가 고프냐? 그러면 우리는 배고프니까 중짜리 시킬까요? 중짜리요. 그러면 저희 주문할게요. 저희 두부전골 중짜리 하나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3인분이에요, 손님. 예. 네네.
배고픔의 차이, 많이 배고프면 맞아요. 중짜리. 네네. 보통은 소짜리, 조금 배고프면 중짜리. 네.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맛있게 드시는 법입니다. 오. 저기 테이블 한쪽에 안내문이 있는데요. 직접 끓여 먹는 전골 요리인 만큼 먹는 방법이 쓰여 있습니다. 대부분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먹어야 돼요? 하는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요대로 좀 이따가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드디어 소문이 자자한 두부전골 입장! 처음 보는 비주얼입니다. 예전에 새참 나올 때처럼 정감에 있는 속거리의 밑반찬이 나왔고요. 그리고 두부전골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두부전골은 차이가 있습니다. 채소들이 똑같지만 확실히 두부가 다르네요. 와. 먼저 매콤하고 칼칼한 양념장을 풀어서 뽀글뽀글 끓입니다. 기호에 따라 양념장을 덜어내거나 추가하면서 매운맛을 조절하면 되는데요. 얼큰한 두부전골의 맛이 기대됩니다. 이렇게 안 드시면 손해요. 하라는 대로 해야죠. 채소가 숨이 죽을 때까지 충분히 끓여줘야지 맛있고 고기를 품은 두부는 옆으로 풍덩 자 넣어서 이거 생두부가 아닌데요? 두툼하면서도 고기를 품은 두부. 그런데 노릇노릇 구워진 두부입니다. 구워야 돼요. 왜냐하면 그냥 두부로 하게 되면 다 부서져요. 그래가지고 한번 지져야지만 좀 더 그 밀도가 생긴다고 해야 되나요? 점성이 생긴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잘 안 부서지고 나중에 전골에 들어가도 끓이거든요. 끓이면 다 부서지는데 한번 튀기면 그 튀김의 그 끈기 때문에 잘 부서지지가 않습니다. 맛도 더 고소하고요. 10분 정도 끓이니 진해진 국물이 느껴지는데요. 고기 품은 두부전골은 어떤 맛일까? 한 국자 떠서 국물부터 맛봤습니다. 국물 맛있는데요? 그런데 고기 맛보다는 해산물, 특히 새우 맛이 확 나는데요? 새우를 갈아 쓰는데 많은 분들이 뭐 인디아산이라든가 인도산이라든가 중국산 같은 걸 많이 쓰세요. 가격이 싸니까. 근데 저희 집은 이제 강화도에서 공수해온 국내산 강화도 새우를 갈아 써서 좀 더 맛이 깊고 감칠맛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감칠맛이 느껴지는 국물의 비밀도 알았으니 고기를 품은 두부도 먹어봐야겠죠. 다진 고기로 속을 꽉 채운 두부, 먹기 좋게 잘라서 한 입 가득 먹어봅니다. 부드럽고 촉촉하고 다진 고기의 고소한 맛이 입안을 가득 채우는데요. 두부와 고기가 잘 조화를 이룬 맛이었습니다. 두부를 구웠기 때문에 딱딱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두부가 상당히 부드럽고요. 그 부드러운 두부 안에 더 부드러운 고기 완자가 숨겨져 있네요. 육즙까지 가득 안고. 이북에 보면 두부밥이라고 해가지고 두부에다 밥 넣어주시는 게 있고 제가 어렸을 때 밀가루를 못 먹었던 기간이 있습니다. 지금은 등치가 좋아서 뭐든 잘 먹지만 그때 어머니가 이렇게 두부에다 밥을 넣어서 많이 해주셨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요리에 조예가 깊으시니까 딴 데에서도 이런 식으로 두부 요리를 하시는 걸 많이 봤나 봐요. 거기서 착안을 하셔서 두부에다가 이제 만두핏, 뭔가 만두 속을 넣어서 밀가루 대신 만두피로 이제 두부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들게 되신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만드신 음식이에요. 밀가루 알러지가 있는 아들을 위해 만두피 대신 두부를 생각해낸 어머니의 마음. 그 마음 때문인지 더 따뜻하고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밥은 언제 먹냐고요? 밥 대신 국수 사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에 있는 내용물들을 다 건져 먹었으면 그 다음에는 또 칼국수 면을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래도 부족하다 하지만 마지막 마무리는 역시 볶음밥으로 하셔도 되고요. 고기 품은 두부를 다 먹고 이번엔 국수 사리를 넣어 칼국수를 만듭니다. 목이버섯과 쑥갓까지 넣으면 먹음직스러운 칼국수가 되는데요. 국물이 자작하게 배이도록 잘 풀어줍니다. 후루룩 후루룩 면치기를 하면서 즐기는 칼국수. 두부전골 두 번째 변신입니다. 처음에는 두부전골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칼국수 면을 넣어서 먹으니까 이 맛은 해물 칼국수 느낌이에요. 면을 먹으니까 또 근데 매운 향이 싹 올라오네요. 땀난다. 땀을 흘리며 먹고 있는 제 모습을 보고 사장님이 작은 선풍기를 내어주셨는데요. 덕분에 시원하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고기 품은 두부전골, 어머니의 사랑이 느껴지는 행복한 한 끼였습니다.
개족산이 품고 있는 마을에서 고기를 품고 있는 두부를 넣은 전골을 맛봤습니다. 일단 맛있고요. 고단백 식품 두부와 가지 채소가 들어가서 건강에 좋고, 그리고 땀 흘리지 말라고 선풍기 2대를 내어주시는 사장님의 인심까지 느낄 수 있는 식당입니다. 여러분들 개족산 오실 일 있으면 꼭 한번 들려보세요. 대전 개족산 아랫마을 법동. 오랜 역사와 전통이 이어지는 곳인데요. 이곳에서 2대째 사랑받는 고기 품은 두부 전골. 밀가루를 못 먹는 아들을 위해 어머니가 만든 음식입니다. 든든하면서도 건강한 두부, 그리고 새우를 넣어 감칠맛이 그만이죠. 사랑으로 뽀글뽀글 끓여낸 두부 전골,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기성세대에게 레트로가 추억이라면 젊은 세대에게 레트로란 새로운 감각의 체험. 패션과 인테리어 소품 등으로 자주 사용되는 레트로 아이템. 과거 유행했던 것을 다시 보며 향수를 느끼기도 하고 그 자체의 가치를 온전히 배우기도 합니다. 추억과 새로운 경험이 맞물리는 레트로 감성 가득 담긴 장소, 함께 만나보시죠. 가장 빛나는 오늘의 순간을 사진으로 기록하기 딱 좋은 날씨. 먼저 찾아온 곳은 경북의 어느 사진관입니다. 한옥을 컨셉으로 한 사진관입니다. 증명사진은 제가 직접 촬영하고 있고요. 셀프 사진은 손님들이 직접 촬영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멋스럽고 고즈넉한 한옥 공간을 배경으로 아름다운 자신의 모습을 셀프로도 남겨볼 수 있는 이곳. 이렇게 색다른 매력 덕에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데요. 공간을 찾다가 이 한옥을 발견하게 되었고, 사진과 한옥을 접목시키면 좋을 것 같아서 사진관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안동에 놀러 왔다가 한옥의 매력에 빠지게 되었다는 사장님. 친구와 함께 사진 촬영 경험을 살려 이곳에서 창업을 시작해 현재까지 운영 중입니다. 한옥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하고 싶어서 많은 부분을 고치진 않았는데요. 예를 들면 창틀이나 천장 같은 포인트들을 그대로 둬서 인위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한옥의 매력을 더 돋보이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진은 이제 단순히 기록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촬영하는 과정 자체를 즐겨보며 추억을 담는 도구로 자리매김했죠. 옷까지 맞춰 입고 직접 촬영해보는 학생들도 보입니다. 우선 한옥이 정말 예쁘고요. 손님들이 오시면 할머니 집에 놀러 온 것 같다고 하시면서 좋아하세요. 한옥이 편안한 분위기다 보니 손님들도 여유로우시고 자연스럽게 사진이 더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진만 찍는 공간보다는 사진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추구하는 사장님. 함께 웃으며 지금의 모습 그대로를 종이 한 장에 남겨두고 나중에 되돌아볼 수 있다면 정말 좋겠죠? 그 이유만으로도 기꺼이 사진관을 찾아와 다양한 포즈를 취해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분위기도 좀 아늑하고요. 이 사진 그 필터 자체도 조금 더 색감이 아늑한 색감이 들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한옥 분위기에 이렇게 아늑하게 친구들이랑 오손도손 이야기하면서 재밌게 촬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후기 보고 왔습니다. 분위기가 좋아서 아까 친구가 말했듯이 사진 촬영에 있어서 더 자연스러움을 추구할 수 있는 사진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어서 찾은 곳은 폐교를 꾸며 만들었다는 색다른 카페입니다. 시간을 거슬러 온 듯 레트로한 인테리어와 다양한 옛 소품들이 눈에 띄는데요. 옛날 풍천 초등학교였습니다. 이곳을 저희가 카페로 조성을 했는데요. 옛날부터 모아놓은 물건들이라든가 아버지가 예전부터 하나씩 모아놓으셨던 물건들을 갖다 놓고 하면서 오시는 손님들이 편안하게 계시다가 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조성을 했습니다. 옛 교과서부터 시계, 전화기까지 소중한 물건들을 보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라는 카페. 사장님, 이 소품들 전부 어떻게 모으게 된 건가요?
저희 어머니가 작성하신 그 가계부도 있었는데 얼마 전에 이거 왜 내 거 여기 갖다 놓았냐고 하시면서 들고 가버리셔서 네, 그 가계부도 제가 보니까 너무 제 어릴 때 이게 콩나물이 100원이었나 50원이었나 이런 것도 회상하게 하고 의미 있는 거였는데 주인이 가져가 버리셨어요. 사실 이곳은 그냥 카페가 아닙니다. 바로 뮤직갤러리 카페인데요. 문화예술을 즐기는 마을이라는 뜻의 예락촌을 출범해 매월 하우스 콘서트 신년 음악회도 개최합니다. 레트로 소품 구경부터 색소폰 라이브까지 들을 수 있는 그야말로 사랑방 카페. 손님들에겐 옛 추억이 새록새록 피어오릅니다. 요즘 근래 보지 못하는 그런 소품들을 보니까는 상당히 뭐랄까 기분도 좋고 또 분위기도 또 마음도 아늑하고 그럼 그것 때문에 자주 옵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그 전화기 집에서 손으로 돌려가지고 교환은 통해서 통화했는 그런 전화기도 있고 국민학교 다닐 때 그 책도 국어 산수 뭐 이런 책도 있고 두루두루 많이 봤습니다. 레트로 감성 가득 담긴 마지막 장소는 아날로그 카페입니다. 이곳은 또 어떤 특별함이 있을지 궁금한데요. 카페에 턴테이블이 있네요. 제가 예전에 음악을 했었고 음악 듣는 것도 좋아하고 해서 이제 손님들로 같이 즐기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놔두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의 다양한 LP들 중에 마음에 드는 음악을 바로 꺼내어 들어볼 수 있는 턴테이블이었군요. 이곳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턴테이블로 LP를 듣는 거는 아날로그한 매력이 있고 그다음에 요즘에 40대, 50대 분들은 이제 추억을 회상할 수 있는 매개체라고 생각합니다. 레코드판을 턴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창밖을 보며 여유롭게 사색을 즐길 수 있도록 마련한 공간입니다. 그 매력에 한 번 찾아온 손님들은 단골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추억의 향수에 젖는 느낌이고요. 요즘은 LP를 많이 접할 수가 없는데 이곳에서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바쁜 현대 사회 속에서 이렇게 LP를 들으면 마음의 평안도 되찾아지고 LP가 있는 곳이 없고요. 그래서 되게 카페도 LP뿐만 아니고 되게 트렌디하고 그래서 옥동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찾는 것 같습니다. 직접 보고 만질 수 있는 LP만이 가진 감성 자체가 새롭고 특별한 경험을 만들어줍니다. 사장님께서는 커피와 음악을 더 즐길 수 있도록 색다른 시도를 준비 중이라네요. 헤드폰을 이용해서 듣고 있습니다. 근데 보다 나은 이제 청음 환경을 위해서 진공관 스피커를 준비 중에 있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LP 음악을 즐기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중한 나의 모습을 따뜻한 배경과 함께 간직할 수 있는 사진관부터 레트로 문화를 눈으로 즐기고 귀로 즐길 수 있었던 카페까지 여러분도 직접 방문해 낯선 듯 익숙한 화려한 듯 아기자기한 추억 남겨보면 어떨까요? 진천 백곡면에 살면서 어떤 일이든 앞장서고 마을을 위해 노력하고 고향을 지키기 위해 힘을 쓰는 사람이 있다는데요. 24시간이 모자란 그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신반장님, 어디 계세요? 일주일 전 내린 눈이 녹지 않고 그대로인 이곳은 진천군 백곡면. 몸이 10개라도 모자란 분이 계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왜 이런 산에서 만나야 하는 건가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근데 누구셔? 저 방송국에서 왔습니다. 여기로 돌아가야 돼요. 직접은 못 와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시오. 제가 심정규 선생님을 만나러 왔는데 맞으세요? 맞아요. 제가 심정규입니다. 방송국에서 왔다고 커피 한 잔 주시려고 하는구나 했는데 아니시군요. 이게 우리 집이요, 이게. 여기서 사시는 거예요? 거의 살아요, 거의. 여기 와서 이제 휴식도 하고 차도 마시면서 이제 오늘 하루 뭐 할까 계획도 세우고. 오,
여기에 사신다고요? 그렇다면 오늘 계획은 뭔가요? 자, 오늘은 수리하고 그다음에 10시 용접. 용접을 해, 용접. 네, 그럼 오늘 이제 맨 처음 하실 일은 어떤 건가요? 지금 오두막 이거 유리가 깨져가지고. 유리요? 네. 유리 깨진 거. 아. 이 유리 어떻게 갈아요, 여기 자연에서? 아, 이제 유리로 하면은 좀 위험하잖아. 이게 자꾸 깨지고 그러니까 여기도 근데 쓰던 거 이렇게 판때기가 있어가지고 그냥 이걸로 이게 자연스럽지 뭐. 아, 유리로 해봤자 그거 유리 또 깨지면 그거 어디다 버려. 이렇게 붙이는 거거든. 그러면 요걸로 이제 붙여야 되니까. 아, 말 그대로 재활용이네요, 재활용. 쉽고 간편하게 유리 수리하는 법. 아, 또 깨질 유리 생각하면 이게 나을 수도 있겠는데요. 아무렴 좀 어떻습니까? 겨울 찬바람만 잘 막아주면 되는 거죠. 깨진 유리 수리 끝! 아, 선생님 진짜 이거 딱 맞게 됐네요, 이게. 딱 맞네요. 아, 다 그걸 어제 잘 넣어놨죠, 그렇게. 첫 번째 할 일을 끝내고 두 번째 오늘의 일 전에 제작진에게 창고를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세상에, 여기가 철물점인가요? 만물상회 아닌가요? 없는 게 없을 정도로 공구 장비가 가득 찼습니다. 여기 뭐 만물상이네요, 만물상. 그러니까 이런 것이 유지되어야 이 장비를 또 고칠 수가 있어요. 포크레인도 고치고 또 트럭도 고치고. 아, 직접 다 고치세요? 예. 두 번째 할 일, 창고 용접하기. 이렇게 장비를 갖고 뚝딱뚝딱 용접도 하시는군요. 아, 지금 시간을 보니까 또 어디 가야 할 때가 또 있어요. 지금 또 뭐 누가 기다리고 빨리 가야 되는데 트럭을 타고 가야 되는데 녹으니까 미끄러워가지고 지금 못 꺼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포크레인 가지고 가가지고 쇠사슬 연결해가지고 끌어내고 빨리 가봐야 돼요. 끌어 가야 돼요. 시간이 지금 얼른 가봐야 돼. 그러니까 자, 여기 여기서 일 보셔. 난 갈 테니까. 바쁘다 바빠. 또 다른 일정으로 백곡면 주민자치회관으로 왔는데요. 무슨 일일까요? 요 시작. 시작. 영어로 노래를 부르는 아이들? 지도하는 신반장님, 설마 아이들 노래 듣기 위해서 오신 걸까요? 지금 뭐 하시고 계신 거예요? 아, 얘네들이 짜장면을 달라. 오직 짜장면을 위하여. 예, 그래서 얘네들한테 짜장면을 준다고 꼬셔가지고 노래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이름이 명칭이 뭐냐면 짜장면 합창단. 노래와 영어도 가르쳐 주시고 아이들에게 자장면도 사주고 여기에 아이들과 춤도 추고 마치 방과 후 수업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백곡 초등학교에 제가 이제 영어 선생이었다 보니까 방과 후 선생을 한번 하시오 그래서 갔더니 친구가 없으니까 이 골짜기에 한두 명, 저 골짜기에 한두 명. 그러니까 그냥 시간만 보내고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래서 얘네들을 좀 조직해가지고 뭔가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백곡이라고 하는 여기 와가지고 이런 활동을 하게 된 겁니다. 친구 원래 친했지만 더 친해진 것 같았고요. 심장규 선생님 사랑해요. 아이들 보기 어려운 이 작은 마을에 친구도 만들어주고 영어 공부까지.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럼 여기서 짜장면을 누가 가장 좋아해요? 여기서 제일 짜장면 좋아하는 애? 김민서, 김나연, 짬뽕. 이승원, 저 짜장면이요. 박태민. 좋다. 오늘 짜장면 먹으러 간다. 출동. 그렇게 신나게 놀고 단골 중국집을 찾아왔습니다. 당연히 오늘의 점심은 짜장면. 먹어도 질리지 않는 짜장면. 아이들이 먹는 모습을 보니 고소하고 달짝지근한 짜장면의 향이 여기까지 퍼지는 것 같네요. 아, 저도 입에 침이 고입니다. 이 맛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라나는 아이는 없고 언제 폐교가 될지 모르지만 이 지역에 아이들이 있는 한 그리고 제가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건강이 있는 한 계속 가고 싶어요. 신나는 점심 식사를 마치고 이어지는 또 다른 일과 저쪽으로 오실게요. 이번에 톱기사로 난 것 좀 한번 봐요. 그 제목이 손오공 돈 안 내고 구름 탄다. 근데 이거의 반응이 어떤지 좀 궁금해요, 저도. 주민들은 좋은 반응이 있어요. 이제 뭐 이렇게 거스름 돈 카드 대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이제 백곡신문 편집회의로 모였습니다. 지난번 발행된 백곡신문을 이렇게 한번 돌아보면서 또 이제 사실 확인도 하고 그 이슈가 무엇이냐 그걸 파악을 해가지고 신문 기사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2019년 4월 창간한 백곡신문은 올해로 6주년을 맞이했는데요. 지역 주민 이야기와 동네 문화 행사, 마을 역사, 미담 등 소소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2,100여 명 중에 65세 이상이 한 절반 가까이 되고 있는데 그 역할을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상업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나를 정하기가 좀 힘들 때가 있어서 사람 동원이 가장 어렵습니다. 14명의 마을 기자단이 직접 취재하며 만들어온 백곡신문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발행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마을 곳곳 신문이 필요한 곳이라면 직접 찾아가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백곡신문 최고라고 해주시고 다 이거 한 번씩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얘기 들으면 어떠세요? 기분이 으쓱하죠. 이번엔 심정규 편집국장이 신문을 들고 주간 보호센터로 찾아왔습니다. 여태 기다리셨지? 예. 이 신문을 저희 어르신들이 너무 기다리고 계세요. 기다리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진짜 할머니도 많이 계시네. 네. 나중에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네. 작은 공간에서 보는 백곡면 소식을 위해 어르신들은 신문 배달 오는 날만 기다리시는데요. 이 맛에 백곡신문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열심히 좀 활동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촛불이다 그러면 촛불의 사명이 무엇이겠어요? 스스로 밝게 태우면서 비록 자기의 몸은 탈지언정 그 밝음을 이제 비추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장렬한 전사 그게 바로 인생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꼭 필요합니다. 신 국장님이 없으면 이 신문이 발행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드디어 오늘 일과가 끝난 걸까요? 선생님 이제 집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니요, 또 동네 일도 봐야 돼요. 동네 일을 왜 보세요? 제가 또 여기 마을의 이장이요, 이장. 마을로 돌아온 심의장님은 어르신들이 혹여나 춥지는 않을까 마을회관 보일러 기름 탱크 상황도 확인해 보고요. 명절 전 준비한 떡을 마을 주민들에게 나눠드리기 위해 마을 방송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이상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더 이상 소원은 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살다가 또 이 사람들하고 여기 있는 주민들하고 같이 한 몸이 돼서 움직이고 지금 사는 게 굉장히 행복하기 때문에 뭐 여기가 바로 저의 천국이다. 작은 지역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요즘 고향을 살리기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하는 그의 행보에 응원을 보내드리고요. 진천 백곡이 더 새롭게, 더 활기차게 발전하길 기대해봅니다. 최근에는 미국에서 우리나라 냉동 김밥이 그야말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다양으로 김밥 전성시대. 외국인들의 입맛까지 사로잡은 K푸드의 대표주자 자랑스러운 김밥인데요. 남도를 대표하는 미식의 도시 순천에선 또 다른 차원의 김밥이 탄생했으니 김밥 속에 바다가 차르르르르 펼쳐집니다. 씹을 때 식감도 좋지만 입안에 바다향이 확 느껴져서 순천이구나 확실히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김밥의 이유 있는 변신.
바다를 품은 이색 김밥을 소개합니다. 언제든 누구와 함께 먹든 늘 맛있는 우리의 소울푸드. 김밥의 색다른 변신을 찾아간 곳은 순천역 인근의 아담한 김밥집인데요. 바다를 품은 이색 김밥, 식재료의 비밀은 귀여운 문어 인형에 있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접했고 또 고향이 여수고 아버지 고향은 오바지 본가는 또 돌산이고 해서 꼬마김밥에 문어를 넣어서 한번 출시해보자 하는 생각으로 문어 꼬마김밥을 개발했습니다. 여수 돌산바다를 누비던 싱싱한 돌문어를 삶아낸 후에 비법 양념을 넣어 조리면 식감이 더욱 쫀득쫀득해진다는데요. 조림장 레시피는 특급 비밀이랍니다. 이제 조리를 할 때 단순 그냥 장으로 하기보다는 그랬을 때 제일 처음에 질린 맛이 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보완해 볼까 해서 결국 이제 고민 끝에 우리만의 이제 장을 만들게 됐습니다. 빠지면 섭섭한 김밥의 기본 재료들 나란히 줄 맞춰 준비 완료. 이제 돌돌돌 맛있게 말아봐야겠죠. 밥 위에 쫄깃쫄깃한 문어조림을 살포시 얹어주고 그 옆에 올라가는 건 어라? 마늘? 이건 정말 상상 불가 조합인데요? 김밥에 마늘은 왜 넣으신 거예요? 제일 여기에 포커스를 맞춘 것은 사실 건강식이었어요. 건강식이었다 보니까 문어였는데 문어였다가 이제 우리가 어쩌다가 나이 연세가 있으신 분 고객분들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게 아프고 나서 와서 이게 먹게 됐다. 또 찾아오실 때 여기에 어떤 다른 것이 없을까 했을 때 항암 효과도 있는 이 마늘이 괜찮겠다 해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바다냄이 가득 향긋한 돌문어 밥상 푸짐하고 먹음직스럽죠? 안녕하세요. 예. 김밥 찾아갔어요. 예, 문어꼬마김밥. 네네네. 문어모듬이죠. 아까 주문한 거. 예, 아유 고맙습니다. 문어를 꼭 품은 김밥 맛은 과연 어떨지 정말 궁금한데요. 맛 자체로는 전혀 이렇게 생소한 맛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느낌이 이렇게 뭐 조합이 안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 식감 자체가 좋으니까 맛이 조화로운 느낌이 들고 흡족해요. 먹고 나면. 네. 우리 어렸을 때 막 이렇게 짜장면 처음으로 먹어봤을 때 그 막 신기한 그런 맛 그런 것 같았어요. 이거 너무 맛있었어요. 바다를 품은 김밥 또 다른 주인공은 드넓은 순천만에 있다는데요. 설마 농계? 순천만 터줏대감 칠개를 몰라보시면 섭섭하죠. 오호라 칠개였구나. 근데 김밥에 칠개가 들어가는 건 도무지 상상이 안 되는데요. 누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지금 칠개김밥을 만들고 있는데 저희는 순천의 특산물인 칠개를 이용해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김밥과 융합하여 사람들이 순천의 특산물을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번 볶아가지고 한번 가루를 내볼까 하고 볶았는데 축축하더라고요. 볶아가지고 만들기. 그래서 구웠는데 그래도 가루가 안 만들어지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말려가지고 건조를 완전히 바삭바삭하게 가루를 만들 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때는 돌 씹는 맛도 나지 않고 비린 맛도 거의 없어지더라고요. 건조를 잘 시켜야 되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게. 갖은 정성 기울여 만든 칠개가루를 달걀 지단에 듬뿍 넣으면 감칠맛이 폭발하는데요. 순천만 바닷가에서 나고 자란 어머니는 어린 시절부터 먹었던 건강한 식재료를 많은 이들에게 알리고 싶었답니다. 처음엔 좀 거부감이 들기는 했는데 이제 또 순천의 로컬 푸드를 또 김밥에 접목을 시키면 또 저희 나름대로의 경쟁력이 있을 것 같아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이 들게 돼서 김밥과 접목시킬 수 있게 칠개가루를 만들게 돼서 넣게 되었어요. 영양 만점 7개의 또 다른 변신, 7개 강정인데요. 고소한 튀김에 감칠맛 폭발하는 양념 소스를 더하면
실패 없는 조합이겠죠? 비주얼까지 훈훈한 칠개 밥상입니다. 순천뿐만 아니라 순천 근방에 있는 광양, 여수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 또 다른 지역의 특산품도 이용해서 더 김밥 종류를 늘려볼 계획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전라남도를 여러 지역에 알릴 수 있고 또 그 지역 안에서도 더 활발히 소통이 될 수 있게 만들려고 좀 여러 가지 지역을 넣어서 만들어 봤어요. 만드는 사람의 진심이 담기면 음식 맛은 저절로 완성되는 법이죠. 김밥 재료로는 너무도 낯선 칠개로 승부수를 띄웠지만 연령 불문하고 많은 이들이 즐겨 먹는 순천의 자랑이 됐답니다. 칠개 가루가 들어간 확실히 계란 지단을 사용했다 보니까 감칠맛도 있고 좀 담백한 맛도 있어가지고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 지나가다가 칠개 빵 같은 거는 좀 많이 봐왔어도 칠개 튀김이나 칠개 김밥은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지나가다가 이렇게 이런 데가 생겼네 하고 나중에 신기하다 나중에 와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머리에 각인이 한번 된 것 같아요. 이런 다양하게 먹거리가 생기니까 지금 굉장히 좋아요. 왜 그러냐면 외부 사람들은 이 칠개의 맛을 잘 모른다고. 특히나 이 칠개는 철분이라든가 아연, 비타민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거든. 그래서 이 칠개를 많이 먹어주면 건강에도 굉장히 많이 도움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이 칠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짭조름한 바다 내음을 머금고 특별하게 진화한 김밥. 만드는 이의 정성이 깃들어 따스하고 포근한 끼니. 맛과 영양, 비주얼까지 골고루 갖춘 스페셜 김밥 맛보러 순천으로 봄날의 미각 여행을 떠나보세요. 남녘에서는 벌써 봄꽃 소식이 들려오고 대전 미술계에서도 꽃망울이 터지듯 반가운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열리는 대전 미술협회의 그룹전 새롭게 걷다 전시회가 봄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대전 서구청 2층 전시실에서는 대전을 기반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청년 작가들의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이제 막 화가로서 첫 발을 내딛는 청춘들의 뜨거운 에너지가 담긴 청춘 컬렉션까지 새봄에 생동하는 기운으로 가득한 그룹전 두 곳을 소개해드립니다. 대전 MBC 1층에 위치한 M갤러리. 이곳에서는 대전 미술의 현재와 미래를 만나볼 수 있는 뜻깊은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한국미술협회 대전시 지회와 대전 MBC가 지역 미술 발전을 위해 마련한 새롭게 걷다 전시회인데요. 대전을 대표하는 중견 작가와 원로 작가, 그리고 청년 작가 등 무려 160명의 작가들이 참여해 한국화를 비롯해 서양화, 조소 등 다채로운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대규모 릴레이 전시회입니다. 새롭게 걷다전은 매년 연초에 3주에 걸쳐서 지역 작가들을 모시고 10호 이내의 작품을 선보이는 대대적인 큰 전시회 중 하나입니다. 대전미술협회에서 공모를 통하여 1시간 반 만에 마감할 정도로 지역 작가들한테 대단히 인기 있는 전시회 중 하나입니다. 많은 작가들이 참여한 만큼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한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올해로 50여 년이 넘게 지역의 원로 화가로 활동해온 황동희 작가의 작품입니다. 작가는 마음의 창이란 테마로 자신의 심상에 남아있는 다양한 소재들을 서정적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마음의 창에 대해서 시리즈로 그리고 있는데요. 요즘은 어릴 때의 고향 이야기나 우리 가족들이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주제로 삼아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작품은 남편에 대한 추억이고요. 노래나 음악을 좋아하여서 이런 모습을 남편이 트럼펫을 부는 모양으로 비구상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새롭게 걷다 전시회는 총 3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지금은 첫 번째 마당으로 55명의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작가들에게는 동시대 미술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해마다 새롭게 걷다전에 참여하면서 제 작품을 선보이기도 하고 또 새해를 이렇게 작품 활동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를 다지는 의미도 있고 또 여러 작가들이 참여함으로 다른 작가들과 서로 교류하고 영감을 얻기도 합니다. 대전시 중구 대흥동. 올해로 30여 년째 활동해온 서양 화가 손은심 작가의 작업실입니다. 삶을 여행하듯 바라보며 일상의 풍경이나 정물을 주로 그려온 손은심 작가. 특정한 표현 양식이나 기법에 구애받지 않고 그때그때의 감정의 변화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순간에는 눈을 딱 떠보면 바다가 앞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도시 한복판에 외롭게 서 있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나를 위해서 준비된 만찬 앞에 제가 앉아 있을 수도 있고 이런 타임머신을 타고 공간을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을 하듯이 인생을 바라보고 또 거기서 제가 느낀 그런 감정 이런 것들을 거기에 색이나 형태의 변형 또는 바라보는 위치의 다변화를 해서 그런 표현들을 나름 이제 꺼내놓고 있는 거 그런 과정에 있어요. 손은심 작가는 새롭게 걷다 2번째 전시회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2월 20일부터 27일까지 손은심 작가를 비롯해 지역 작가 50명의 작품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너무 감동스럽죠. 일단 그런 어떤 한 공간을 제공받고 훌륭한 작가든 소소한 작가든 나름 열심히 그냥 고통과 번뇌를 겪어가면서 힘들게 작업하고 계신 작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과 한 공간에 있다는 건 정말 너무 감동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런 감동의 순간들을 같이 경험하고 공감하고 서로 좀 위로받고 할 수 있는 그런 작은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냥 그런 바람입니다. 지금 이 순간 대전을 대표하는 작가들의 열정과 꿈을 만날 수 있는 새롭게 걷다 전시회. 일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우리 내면을 예술의 향기로 채울 수 있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딱딱했던 관공서 건물에 미술 작품들이 따스한 온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서구청 2층 전시실에서는 12명의 청년 작가들이 참여하는 청춘 컬렉션이란 이름의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청사 로비를 리모델링해서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갤러리로 만들었고요. 이제 막 시작하는 지역의 청년 예술 작가들에게 작품 전시 기회를 제공하고 공공청사 내 예술작품 전시를 통해서 청사를 방문하는 구민들이 손쉽게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투명한 햇살이 나뭇잎에 부딪혀 찬란히 빛나는 모습을 담아낸 황지연 작가의 작품입니다. 마치 세상이 멈춘 듯 찰나의 순간이 아름답게 담겨 있습니다. 저는 평소에 숲이라는 어떤 공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이번 청춘 컬렉션에서 준비한 작업들은 그런 숲의 여러 부분들을 조명하고 있는 작업들이에요. 그래서 유기적인 어떤 개체들이 모여있는 숲이라는 공간이 우리의 삶과 닮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안에 여러 존재들이 서로 다름에도 조화를 좀 이루고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떠한 긴밀한 구조적인 관계를 맺는 게 되게 우리의 삶과 닮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는 여러 심상들을 정말 깊이 있게 좀 표현을 해보고자 이번 작업을 했습니다. 벙커나 교통 표지판처럼 일상에서 친숙한 사물들이 화폭에 담겨 있습니다.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소재들을 자신만의 시선으로 기록해온 한상현 작가의 작품들입니다. 끝없이 지나가는 삶 속에서 과거와 연결시켜주는 공간이나 사물들을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작품들에서 보이는 표지판, 다리 및 벽들 사이에 보이는 풍경과 같은 일상 속에서
불쑥 나타나는 다양한 매개체들처럼 저의 작품 또한 일상과 과거를 연결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새로운 매개체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도 인간관계를 돌아보게 만드는 이하영 작가의 작품들을 비롯해 현대인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풍자한 김다원 작가 등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춘들의 고민과 소망들이 화폭 가득 펼쳐져 있습니다. 전시장을 찾기 어렵다면 온라인으로도 만날 수 있는데요. 이번 전시회는 메타버스를 활용한 온라인 전시장을 만들어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문화 경험도 선물합니다. 시민들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 쉽고 편리하게 전시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일정 공간의 전시는 그 나름의 매력을 갖고 있지만 바쁜 현대사회에서 접근성 비용 등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에서는 AI 신기술을 활용한 생동감 있고 이색적인 온라인 전시장을 제작하여 청년 작가의 작품을 선보일 기회를 확대하고 국민들에게는 새로운 문화 경험을 선사하고자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전시 공간과 시간의 제약 없이 누구나 쉽게 전시를 즐길 수 있으니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나뭇가지 끝에도 새순이 돌고 봄이 다가오듯이 지역 작가들도 기지개를 활짝 켜고 시민들의 발길을 기다립니다. 봄이 오는 길, 지역의 미술계를 다채롭게 물들이는 예술 작품들과 함께 산뜻한 봄마중을 떠나보시면 어떨까요?